내 몸은 이제부터는 폐하의 것이며 완적을 멸하려는 성검을 잡고 일어선 바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나서야 할 것이다. 친일 작가가 쓴 작품은 읽을 가치가 있을까요? 이광수, 유치진, 서정주, 채만식 그리고 김동인. 이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은 매우 수준 높고 때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작가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친일 작가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그 뛰어난 글솜씨를 우리 민족을 착취하는 것에 쓰게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친일 작가이면서 아직까지도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동인 문학상이 존재할 정도로 인정받는 작가 김동인을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김동인은 1900년 평양의 큰 부자이자 평양교회 초대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귀하게 컸기 때문에 매우 버릇없게 자랐다는 설이 있습니다. 만 16, 17세경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막대한 부를 상속했고 이때부터 김동인은 사치의 끝을 달리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919년 김동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예동인지 상조를 발간합니다. 이 시기 김동인은 새로운 문학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위해 이런 묘사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또한 김동인은 소설 속 시제를 과거로 통일시키고 남녀 3인칭 대명사인 그를 사용함으로써 전통소설에 흔히 나타났던 서술자의 개입을 배제하고 소설 속 인물의 주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는 김동인을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창시자로 불리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김동인은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생활, 거듭된 사업 실패, 아내와의 이혼 등으로 인해 그 많던 재산을 모두 잃고 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1930년 새로운 아내 김경애와 재혼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야담, 역사소설, 순수소설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작품들을 여러 신문과 잡지에 기고합니다. 김동인의 특징 중 하나는 글의 장르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1929년 발표한 K박사의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 SF 소설로 손꼽힙니다. 배따라귀나 감자는 자연주의 소설이며 문형궁의 봄은 역사소설, 광염소나타는 예술지상주의 경향의 소설입니다. 이 중 광염소나타는 김동인의 유미주의적이고 예술지상주의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충격적인 작품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몰래 그 여자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7, 8시간 전에 묻어놓은 그의 무덤의 흙을 다시 파서 그의 시체를 꺼내어 놓았습니다. 푸르른 달빛 아래 누워있는 아름다운 그의 모양은 과연 선녀와 같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흥분이 되어 선생님, 저는 이 아래를 쓸 용기가 없습니다. 재판의 조서를 보시면 저절로 아실 것이옵시다. 그날 밤에 된 것이 사령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저는 마침내 사람을 죽인다 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한 개의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그 뒤부터 제가 지은 그 모든 것은 모두가 한 사람씩의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부터 김동인은 본격적인 친일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에는 다른 작가들과 함께 일본군을 위문하러 전쟁터에 발을 디딜 정도였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했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약한 자의 슬픔과 같은 그의 소설들의 패배주의, 즉 약자는 짓밟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볼 때 그의 친일 행동 또한 약소국이었던 조선이 신흥 강국인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지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동인은 1944년 조선인의 강제징병을 예찬하는 글을 매일신보에 연재합니다. 이 글은 김동인과 같은 친일 작가들이 조선 청년들을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내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 조선을 예로 볼지라도 명치 대제의 어조로서 한국병합의 뒤에 조선인의 지위를 내지인과 동일하게 해주신다는 고마우신 분부를 받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에서만은 조선인은 제외되었다. 즉 병역이란 자는 단지 국민의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특권인 증좌이다. 조선인의 사상이 과연 황국 신민 되기에 충분한가? 아국의 국방군은 그 사상까지 완전한 일본인적 사상을 가진 자가 아니면 안 된다. 내 몸은 이제부터는 내 것이 아니요 또는 가족의 것도 아니요 황공합계도 폐하의 것이며 지금 폐하의 어분부로 완적을 멸하려는 성검을 잡고 일어선 바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나서야 할 것이다. 김동희는 해방 이후 가난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다가 1949년 만 48세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6.25 전쟁 때 가족들은 모두 피난을 갔으나 중풍 환자였던 그는 도망가지 못했고 결국 1951년 1.4 후퇴 때 텅 빈 서울의 자택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동인이 한국 현대문학에 미친 영향은 매우 거대합니다. 그는 현대소설의 문체를 확립한 작가였고 액자식 구성 등 현대적 기법을 잘 활용한 역량 있는 소설가였으며 다양한 종류의 소설을 밀도 높게 만들어낸 천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보인 지독한 친일의 행적은 그의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작가의 도덕성이 작품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합당한지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친일 작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던 근대 한국 문학사의 특성상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그 답은 작품을 읽는 독자들이 고민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